중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에너지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기후위기, 또 팬데믹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 정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ESG, 그리고 탄소 중립과 같은 이런 키워드가 강조되면서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되는 추세인데요. 이럴 때 국민의 에너지가 되는 기업인 중부발전, 여기에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에너지 이슈와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시겠죠. 머니가 되는 에너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머니가 되는 에너지 함께할 중부발전 가족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부발전 노사합병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태수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부터면은 장이 좋을 때인데 작년에 이제 한창 좋다가 다시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이제 안 좋아. 실질적으로는 많은 재미는 못 봤고요. 사이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당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옆에 분도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부발전에 입사한 지 1년 반 된 이제 주식 시장에는 한 달 반. 오, 그러면은 그래도 꽤 저점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득을 보진 못했어요. 공부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머니가 되는 에너지에 출연하실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있고 경제나 뭐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다는 건데 평소에도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월급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중에서 저는 현재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후로 주변에도 다 이렇게 주식 뭐 이런 곳에 관심 많으신가요? 한 반 정도 이상이 주식이나 뭐 코인 아니면 또 이제 선물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50% 이상이 지금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 극복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투자를 통해 가지고 물가 상승 좀 극복해보자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특히나 주식시장 아주 이 녹화일 기준에서 월화수목금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력 주식은 오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이 중부발전 가족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종목일 것 같은데 갖고 계신가요? 한국전력 주식? 아쉽게도 저는 한전 주식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임님은요? 이제 한전 주식이 나오면 그냥 한숨부터 쉬신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사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조금 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공기업이고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시가총액 아마 30위 안에 지금 들어갈 텐데 그런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주가라는 게 왜 떨어질까요? 아무래도 그 뉴스에 한번 이제 올해 초에 적자가 엄청 크다고 한전 규모의 한전 이제 주식이 앞으로도 전기 요금이 안 올라가면은 적자가 계속될 것이다 하면은 재무 구조도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2조 정도의 적자를 냈고 앞으로도 그 적자가 개선이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원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두 개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당장에 개선되지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인데 전기세를 올리면 또 물가 상승 쪽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투자할 때 주식 가격이 왜 오르냐를 생각해 보면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거든요. 미래에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실적을 나눠 먹는 게 이제 배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전의 배당은 얼마일까요, 지금? 3% 정도. 그 정도. 그러면은 은행 예금보다도 살짝 못한 건데. 그렇죠. 사실은 배당을 지금 전혀 못 해주고 있어요. 한국전력도 고배당주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 금융위기 2007년, 그때부터 한 20년 정도는 빼놓지 않고 배당을 해주고 실제 높았던 때가 2015년에 배당을 해줬는데 이때는 한 주에 3,100원,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6.2%. 이때는 외국의 그런 전력회사나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런데 쭉쭉쭉쭉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2020년에 잠깐 빠짝했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실적이.
코로나 때였는데 왜일까요? 사람들 다 소비도 위축될 거고 네. 그래서 공장도 안 돌릴 거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빠졌죠. 에너지 가격들도. 그래서 그때 반짝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안 좋았죠. 그리고 작년에 최대 적자를 냈고 그걸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그럼 좋아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을 올려야지 않을까. 이 구조 자체가 지금보다는 약 50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적자를 당장에는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이 도매요금 자체가 킬로와트 시당 253원 정도. 그런데 소매로 파는 가격이 한 140원 정도예요. 소매가를 올리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장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내는 구조라서 결국은 장사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그래서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일은 빌려다가 이 한국전력에서 발행하는 채권들 이걸로 돈 빌려다가 시중에서 돈 끌어다가 발전사한테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한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이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한전의 신용 등급은 트리플 A. 그러니까 그냥 아주 건전한 기업이에요. 건실한 기업이고 채권의 금리가 5%가 넘었었습니다. 작년에. 매년 5%의 이자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걸 작년에 몇십 조씩 이렇게 발행을 하다 보니 한전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아니고 뭐 중소기업들 요 정도의 이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려면 10%가 넘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한 15%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이 부도가 날 이런 위험이 처해질 수 있어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는 건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시장에. 그래서 이게 골칫덩어리죠. 만약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서 전기 수요가 많아지면 그리고 국가에서 이 전기 요금 조금 올려준다면 10년 후 20년쯤에는 그러면 흑자 전환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주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독과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되세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거예요? 한국전력? 그러면? 아니요. 자, 그 미래의 흑자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나 뭐 전기차가 이제 완벽하게 보급이 돼서 전기차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사실 실적이라는 게 매출이 늘어나야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 2부에서 알아볼 테니까 지금부터 너무 한전에 대해서 마음을 접지는 마세요. 장기적으로 호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 볼까요? 원이가 되는 에너지!